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새 출발의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9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수상작품집 산문학 이슬비. 당신이 내 행복입니다. 응애! 새벽 5시쯤 되었을까? 딸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채 뜨지도 않은 채 뒤척였다. 조금 기다리면 금세 울음을 멈추고 다시 잠들지 않을까 싶어 눈을 뜨지 않은 채 울음소리에 집중했다. 1, 2분쯤 지났을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다. 남편이 먼저 갔구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누워 홈캠을 켰더니 남편이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재우고 있었다. 딸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음이 멈추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이내 남편도 아이를 끌어안은 채 고롱고롱 낮은 코골이로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되뇌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간다. 사실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나는 비혼주의자였고 출산과 육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지인들은 내가 결혼을 한다고 선언했을 때 궁금해한 것은 단 하나였다. 도대체 어떤 남자이기에 슬비의 마음을 돌린 것일까? 남편을 만난 후 지인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 나에게는 그 예외가 바로 부모님이었다. 부모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나의 결혼을 찬성하고 지지하며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남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한평생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만이 내 결혼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셨다. 남편과 나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었다. 같은 부서였던 적은 고사하고 같은 층에서 근무를 했던 적도 없었다. 직장에 장애를 가진 직원이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관심도 없었고 어느 직원이 그를 소개해 주려고 해서 저는 키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 그와의 첫 기억이다. 이후 야근, 주말 근무를 할 때 만나는 직원 정도로 서로를 인식했고 가끔 우리 사무실에 들러 누룽지 맛이 나는 커피를 얻어가는 나와 커피 취향이 좀 비슷한 직원이 그와의 두 번째 기억이다. 그리고 언젠가 야근을 하다가 동료 직원과 함께 그의 차를 얻어 탄 적이 있는데 한 손으로 운전을 너무 잘해서 놀란 것이 세 번째 기억. 이후 밤에 드라이브를 가고 싶은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간다고 하며 혼자 가긴 싫고 직장에서 좀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집까지 왕복하면 드라이브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와 약 2시간 남짓 드라이브를 다녀온 것이 네 번째 기억이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와 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첫 설렘의 순간이었다. 밤중 드라이브를 다녀오면서 그와 서로 좋아하는 음악, 영화, 커피 등 서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깐깐하고 까칠해 보였던 그의 인상이 새삼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후 그는 차를 여러 번 태워줬으니
내게 영화를 보여달라고 했고 그렇게 조금씩 데이트를 하며 남편과 연인이 되었다.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어 보는 것도 아닌데 남편과는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았다. 각종 전시회, 콘서트, 영국 관람, 지역 축제 등등.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쾌한 사람이었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본 것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다. 남편도 나를 만나기 이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사람이 많은 곳은 가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하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 참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심심하진 않겠고 처음 경험해보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함께하는 시간, 공간이 들어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혹시 왼쪽 팔은 어떻게 된 거냐며 물었다. 그는 4살쯤 사고를 당했고 손이 모두 갈려 가루가 되어서 접합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그는 4살의 어느 날부터 왼쪽 팔꿈치 아래를 잃어버린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었다. 장애가 있으면 유쾌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막연했던 나의 선입견. 장애인을 불쌍하게 바라본 것은 아니지만 큰 아픔이 있으니 늘 삶 한편에 슬픔, 고난, 역경, 서글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이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으니까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삶이 즐거울 수 있을까라고 감히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이 조금 불편한 정말 나와 다른 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내 남편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기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남자이자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수차례 부모님께 설득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결국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린 채 집을 나와 남편과 결혼했다. 장애가 있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특별할 것도 특이할 것도 없었다. 여느 신혼 부부들처럼 각자 담당하는 집안일을 하고 때로는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그러다 다투기도 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다. 남편이 혼자 할 수 없는 집안일을 함께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으이구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거 봐.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함께 있어야 한다니까. 하며 웃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러게 어쩔 수 없이 평생 함께 있을 수밖에 없겠네. 라며 맞장구를 쳐줬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둘만의 일상을 계속하다 2023년 7월 6일 예쁜 딸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딸을 보고 병실에 돌아와서 나는 남편을 꼭 끌어안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당신을 만나 결혼을 해서 다행이고 아이를 낳자고 나를 설득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퇴원하며 조리원으로 출발하기 전 간호사에게 한 손으로 아이를 안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간호사는 남편에게 방법을 알려주었다. 남편은 한 손으로 아이를 안아보고는 한참을 딸을 바라보며 기뻐했다.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바뀐다고 누가 말했던가?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자 조금씩 변화였다. 매일 청소기를 밀고 직접 빨래를 할고 널고 개고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요리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도 칼질은 너무 어렵다며 요리를 거부했던 남편이 아이가 태어나자 혼자 채소를 다듬어 요리를 해서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닌가? 세상에 이럴 수가. 하지만 남편은 내게 기저귀 교체, 끙아 시키기, 아이 목욕 이 3가지는 자신이 해줄 수 없어 미안하다며
나머지 집안일과 그 외의 아이를 돌보는 일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라고 말했지만 모유 수유를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고 매일 목욕을 시키는 일은 너무 고되었다. 남편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지쳐만 가던 어느 날 심리 상담 중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상담 선생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성마비가 있으신 분들도 기저귀를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손이 불편하면 발로도 기저귀를 갈 수 있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남편분이 아기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나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나는 장애가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 종료 후 남편에게 상담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남편에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함께 기저귀를 갈아보자며 차근차근 기저귀 교체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 남편은 어려워하더니 몇 번의 연습 끝에 내가 없이도 혼자서 기저귀를 교체하는데 성공했다. 어느 날 내가 몇 달 만에 운동을 하러 혼자 외출하는 날, 딸은 끈가를 했고 남편은 내게 열심히 전화했지만 나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혼자 아기 욕조에 아기를 뉘어 끈가를 시키고 기저귀를 교체했다며 사진을 찍어 보냈다. 얼른 집으로 가보니 약간의 끈가가 묻어 있었지만 너무 완벽했던 첫 끈가 목욕 성공. 남편에게 물로 씻기고 그래도 씻기기 어려운 곳은 물티슈로 쓰면 된다고 알려주며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듬뿍 해주었다. 그날 이후 혼자 외출하는 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가끔 내가 없는 날 남편과 딸의 끈가 전쟁이 벌어지곤 했다. 그리고 그 횟수가 거듭될수록 남편의 기술은 발전해서 이제 혼자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아직도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머리 감기는 것인데 8개월이 된 딸을 욕조에 앉힌 후 샴푸 캡을 씌우면 머리를 감길 수 있으니 이제 머리도 감기고 목욕시키는 것도 남편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테지.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는 일이다. 후후. 상담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기쁨을 선물했더니 남편이 딸과 할 수 있는 일상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고 있다. 포대기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포대기를 해주었고 목마도 태워주고 싶다고 해서 목마도 태워줬다. 남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은 늘 그래왔듯이 나와 함께하거나 우리만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그때는 둘이서 함께 했고 이제는 딸과 함께 우리 세 식구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젠가 연애하던 때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너를 두 팔로 꼭 안아줄 수는 없겠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괜찮아. 내가 두 팔로 꼭 안아주면 되니까. 힘은 내가 더 세잖아. 후후 하고 웃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났다. 남편에게 아이를 두 팔로 꽉 안아줄 수 없어. 조금 서운하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나를 힐끗 보더니 이리 오라며 손짓했다. 그리고는 짧은 팔로는 나를 감싸고 오른팔로 아이를 들어 올려 안더니 이러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뭐든 함께하면 돼. 라며 웃어 보였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 사람, 내 남편을 만나 나는 정말 행운이고 다행이구나 싶다. 흑백 사진 같았던 나의 삶이 남편을 만나 다양한 색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행복이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구나. 정말 다행이다. 남편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힘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내고
어여쁜 딸을 만나게 된 이 모든 순간이 그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 이게 행복이고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다. 장애가 아니었다면 이미 품절남이 되었을 내 남편. 당신의 장애 덕분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으니 그의 짧은 왼팔에 오늘도 나는 감사 인사를 합니다. 아, 당신이 내 행복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행복이 가득 묻어나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접해보네요. 그렇지. 소소한 행복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읽는 내내 행복한 기운이 전해졌어요. 우리 이런 부부에게 딱 맞는 말이 있는데 천생연분이라고 해. 그렇지.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우리 슬비님은 행운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 같았던 나의 삶이 남편을 만나서 다양한 색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 아무나 이런 말 못하잖아. 그렇지. 슬비님은 지혜롭게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천생연분을 만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행복은 결국 서로의 노력과 이해에서 오는 건데 뭐 제가 아는 몇몇 부부들은 막 남편을 왼수 같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저는 그 말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면 깔깔거리며 둘이 같이 가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뭐지?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연구 대상입니다. 자기가 부부 사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부부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야. 누군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그런가요? 흉을 보면서 이제 풀어내는 거지. 뭐 별거 아니니까 자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자기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든지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그래. 그게 해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제가 진짜 문제 있어요. 근데 현수 씨 25년이 언제 왔나 했더니 1월도 다 가면서 며칠 있으면 설날이 오잖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지. 세월이 약이라는데 약만 늘어가요. 나도 그래. 약만 들어가. 그렇지만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데 우리 유쾌하게 심플하게 살아야 되잖아. 맞아요. 뭐 볼 것도 많고 해볼 수 있는 게 많은데 근데 설날이니까 윷놀이부터 신나게 해봐야겠어요. 그렇지. 자기 윷놀이 할 때 알지? 퐁당도 만들고 또 할렐루야도 만드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더 재미있게 해. 그러게요. 언니가 작년 명절 때 윷놀이 하자며 이웃과 말판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막 퐁당하고 할렐루야가 있어서 그게 퐁당이 뭐였죠? 퐁당은 그 말판에다가 퐁당 이렇게 써놔.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이 가잖아. 가면서 거길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를 딱 지나가게 나오면은 괜찮은데 안 지나가고 개가 걸렸다 그러면 개가 딱 됐어 그 자리에. 그러면 빠져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거리 됐어? 거길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너무 오 좋다 그러는 거지 뭐. 퐁당. 그럼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도 말판에다가 십자가를 거놓고 할렐루야를 해놓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윷에다가도 십자가를 거놔. 근데 십자가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할렐루야인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 하나라도 거기 들어있을 때 말판에 할렐루야로 바로 가는 거지. 아이, 고속으로? 근데 말판에 2개가 있잖아, 말이. 어. 그러면은 하나만 가는 거야. 하나만.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말판에. 그럴 때는 못 가는 거야. 네, 좀 복잡하지만 또 해보면 재밌어요. 맞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퐁당과 할렐루야를 말판에 넣어서 윷놀이를 해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맞아. 강력 추천해봅니다. 네, 저도 추천합니다. 그런데 자기야, 한 가지 더. 혹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이럴 때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말판에다가 행운, 행복, 이렇게 긋고 표시를 해놓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아주 신박한 윷놀이가 되겠어요. 올해도 우리 청취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끝 인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법륜 스님의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새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나날이 새날이고 나날이 새해지요. 한 해의 끝을 맺는 것은 지난 것을 다 털고 새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다 놓아버리고 날마다 새 마음으로 살아보아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